오늘은 좀 빠르게 집합의 연산이 뭔지는 듣고 가셨다는 거죠? 저기 방송을 해서. 그러면 그냥 바로 문제로 갈게요. 일단 기억을 못 하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기억하시면 하시면 돼. 아까 했던데 가물가물 했었죠. 하는 부분 힘들어요. 어디까지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자, 일단 전체 집합은 뭐예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에서 누구까지? 12까지. 그러니까 얘네들만 가지고 연산을 할 거예요, 이거고요. 그쵸? 그리고 집합 A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전체 집합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짝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2, 4, 6, 8, 10, 12가 되는 거고, 집합 B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가 되는 거고, 그리고 C는 30의 약수니까 1, 2, 3, 5, 6, 10 하고 끝. 왜냐면 12 이하까지만이니까. 그쵸? 이때 다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은 첫 번째 걸 풀 때 그냥 A합 집합 B 그러면 뭐예요?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인 걸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인 거 뭐 있습니까? 그거는 이거나가 아니에요. 둘 다 원소예요.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에요. 공통인 거. 합집합이니까 뭐예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어디 한 군데라도 속하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2, 3, 4, 6, 8, 9, 10, 12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얘네들도 연산해야 되고 연산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보기 좋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더 보기 좋게 펴낸 다음에 찾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보면서 연산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좀 복잡하다 싶으면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죠. 이게 이제 빈칸 채우기라는 거야. 그러면 우선 제일 안쪽에 있는 거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C에도 속하는 여기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속하는 거. 그쵸? 3, 6이요? 6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찾는 거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6이랑 10이니까 여기 6은 있으니까 여기에 12. 이거 뭐가 되면 B, C에는 안 속하고 A, B 사이에만 속하는 거. 그쵸? 여기 오는 거 B랑 C에 속하는 거. 그렇죠. 여기 3만 올 테고 A, C는 2랑 10, 2랑 10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또 A에만 속하는 거, 다른 데 안 속하고 딱 A에만 속하는 거. 4랑 8도 있죠. 그쵸? B에만 속하는 거. 9. 그치, 9. 얘네들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C에만 속하는 거는 1호. 그쵸, 1호. 그리고 이 바깥 얘네들이 속하지 않고 아무도 속하지 않는 거. 전체 집합 1하고 2까지 1부터 12까지 중에서 아무도 속하지 않는 거. 7하고 10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면 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와 B의 합집합이니까 여기에 속하는 모든 아이들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뭐하다? 편하다. 물론 그냥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원소의 개수 쓸 때도 벤 다이어그램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기 편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러면 A 교집합 B랑 C의 합집합.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B 어디에요? 여기가 되겠죠, 그쵸? 여기에다가 C까지 더해진 거니까 이만큼이 되네요. 그럼 여기에 속하는 원소를 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C에다가 누구만 추가하면 돼? 12만. 그러니까 C의 원소인 1, 2, 3, 5, 6, 10에다가 12가 추가되는 거예요. 딱 별거 없죠, 그쵸? 자, 3번.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이건 뭐예요? 여집합은 A가 아닌 거. 그쵸? A 빼고, 누구에서? 전체에서 A 빼고.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A를 제외한 나머지. 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뭐예요? 1, 3도 있어요. 5, 7, 9, 10 이렇게. 자, 4번 A 빼기 C는 즉 A 차집합 C는 A에서 뭐라는 거예요? A 중에서 C에 속하는 거를 뺀 제외한 나머지. A 중에서 C에 속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4, 8, 12.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4, 8, 12가 됩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기본 연산이라서. 5번 BC 합집합의 여집합. 잘 읽었다. B와 C의 합집합의 여집합. 그건 뭐예요? 전체 집합에서 B와 C 합집합을 제외한. 그러니까 B와 C 합집합이 6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 7. 그렇지. 4, 7, 8, 10. 자, 6번. 이건 뭐야? A에서 차집합, B구나. B에서 차집합이에요. B에서 빼요. 누구를? A와 C의 교집합을. 그러면 B에서 누굴 빼겠다는 거예요? 이 B 중에서 A와 C의 교집합인 이 부분을 빼겠다. 그러면 3, 9, 10. 그래서 얘는 다른 거 되게 딱히 제가 할 필요 없이 그냥 차분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뭐 일일이 이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써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여드리면 뭐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릴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교집합 B를 먼저 써요. 그럼 A 교집합 C는 뭐예요? A랑 B의 공통인 거. 왜 공통인 거 뭐 있습니까? 6이랑 공통이고 12가 공통이죠, 그쵸? 그러니까 6과 12 이렇게 쓰고 그거와 C 1, 2, 3, 5, 6, 10 얘네들이 합집합이라는 거 뭐예요?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는 거 다 써라 이거죠, 그쵸? 그래서 1, 2, 3, 5, 6, 10, 12 이렇게 아시겠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여러 개 계산할 때는 이게 좀 편하고 어떤 특정 하나만 계산할 때는 굳이 이럴 필요는 없고 아시겠습니까?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는 게 편하면 그리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이거 0도 넣어줘야 돼요. 네? 어디에요 불러요? 아니요. 여기서 보면은 0 제외요. 얘네랑 같이 보면은 0 제외야. 보통 0을 짝수 취급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 읽어보면 그냥 자연수 중에서 0을 짝수 취급하긴 하는데 여기선 자연수 중에서 문제 읽어보면 자연수 느낌. 원래 전체 집합인데 뭐 자연수 하는 건 좀 들어갔어요.
집합 표시는 하셔야죠. 여기 집합 표시 안 하고 다 쓰시는 거 있어요. 그냥 집합 표시는 하셔야죠. 집합 문제. 이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숫자 하나가 빠진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쓰시면서 빠진 숫자가 하나 있는데. 사 4가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죠. 이게 하나씩 빼먹는 게 있어요. 왜 자꾸 하나씩 빼먹는 게.
집합 B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집합 B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대표 2번 같은 경우에는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이건데 그냥 얘도 간단한 거라서 말씀을 좀 편하게 문제로 바로 갈게요. 그냥 조건을 내는데 A가 뭐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2랑 3이랑 A제곱 플러스 1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B는 뭐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까? A 플러스 1이랑 5랑 3A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때 A 교집합 B가 뭐다? 3이랑 5다 이거예요. 자, A 교집합 B가 3, 5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A랑 B가 전부 다 뭐를 원소로 갖고 있다? 3이랑 5를 공통인 원소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다 볼 필요 없이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B를 기준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위에가 편하니까. 그러면 A랑 B가 둘 다 3, 5를 갖고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보면 A에 있는 원소 중에 지금 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2, 3이랑 얘가 있는데 그 A제곱 플러스 1이 얼마다? 5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A랑 B가 둘 다 3을 원소로 갖고 있으니까. 그럼 A의 원소 중에 3, 5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5겠죠. 물론 B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가 뭐거나 3이거나 B를 기준으로 한다면 B도 3이랑 5를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5는 있으니까 A 플러스 1이 3이거나 3A 마이너스 2가 3이거나 얘네들을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둘 중에 뭐 편한 쪽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A로 할게요. 그러면은 A제곱은 4니까 A는 풀마 2죠. 이때는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직접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진짜 원소를 다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2이면 집합 A의 원소는 2, 3, 5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얘를 5라고 놨으니까 솔직히 A는 필요가 없고 B가 중요한데 B의 원소가 뭐가 돼요? 3, 5 하고 4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공통인 원소가 3, 5, 3, 5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근데 A가 마이너스 2면 집합 A는 당연히 2, 3, 5일 테고 B의 원소가 뭐가 됩니까? 마이 5 마이너스 8. 얘네들의 공통인 원소가 3, 5가 되지 않죠. 그쵸?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A는 얼마다? 2다. 이거를 안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다 써보시고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2-1번부터 푸시는데 2-1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방금 했던 거니까 교집합이니까 상관이 없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합집합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합집합이 1, 3, 5, 6이 되려면 그러면 A나 B의 어느 한 곳에는 1이랑 3, 5, 6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누가 안 보여요? 6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A-2가 6이거나 또는 2A가 6이거나 그렇죠? 이 두 개를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둘 다 계산해서 둘 다 써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2-3번 같은 경우에는 A 차집합 B가 2래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A 차집합 B가 2라고요. A에서 B에 속하는 걸 뺐더니 2만 남더라. B에 2가 있다고요? B에 2가 있으면 없어지죠, 2가. 만약에 A가 B에 2가 있으면 공통인 걸 없애니까 없어지는 거지. A에 2 있어요. 해놓고 얘는 2 있어요. A에 2 써있잖아요.
A에서 B에 속한 걸 뺐더니 2만 남아야 돼. 그 얘기 뭐예요? 2의 나머지 원소들은 전부 다 도에 속한다는 거. 2를 제외한. 2를 제외한 3, 4, 2AA-B가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B에 속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2A-B는 모르지만 누가 있어요? 4가 누구의 원소여야 돼요? B의 원소여야 돼요. 왜냐면 3은 없어지잖아요. 3, 3 똑같은 거 있으니까. 그쵸?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대신 두 번째 조건 누구도 없어져야 돼요. 2A-B 이게 뭐여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없어지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2-4번은 얘네들의 교집합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A와 B가 둘 다 뭐를 갖고 있다? Y를 갖고 있다. 그쵸?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이게 되지 않아요? 이거 왜 안 돼요? 교집합이 공통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서 보면 2일 때 교집합이 딱 3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합 B의 원소는
자, A에서 B를 빼 차집합한다는 게 뭐예요? A 차집합 B가 뭐예요? A에 있는 것 중에 B에 속하는 걸 다 뺐더니 뭐만 남더라? 2만 남더라. 그 얘기 뭐예요? A의 원소 중에 2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누구의 원소이다? B의 원소이다. 그러네. A 차집합이 뭐예요? A 원소 중에서 B에 속한 원소를 죄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누구만 남았어? 2만 남았잖아. 그게 뭐예요? 2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누구의 원소이다? B의 원소이다. 대입을 하시죠. 그거 계산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거잖아요. 두 2차 동전식이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낫죠. 왜냐면 해를 갖는다는 거 뭐예요? 해라는 게 뭐예요?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게 하는 값이죠. 그쵸?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계산 실수하셨고 계산 잘못 나오셨거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A, B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를 다시 구하고 A, B를 이용해서 걔네들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A가 얼마, B가 얼마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B를 구했죠. 그냥 집합 A, B의 원소를 새로 구하시고 A의 원소가 뭐고 B의 원소가 뭐니까 합집합은 뭐다. 됐고, 자, 그 다음 서로소인 두 집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단어가 우리는 어디서 배우냐면 자연수에서도 서로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연수 얘기할 때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뭐예요? 우리가 자연수 기관에서 서로소 얘기할 때 서로소 그러면 공약수가 1뿐인 두수. 얘네들을 서로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 또 얘네들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3이랑 5, 얘네 공약수 1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걸 서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냐? 여기서도 알겠지만 서로소라는 게 뭐냐면 서로 소분한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다. 서로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모든 수들은 다 약수를 1로 갖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소인수분해하면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소수를 갖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집합에서 서로소는요, 얘네들이 완전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이렇게. 이때 우리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소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떻게 그리냐? 벤더 그림을 그릴 때 A를 이렇게 그리면 B를 그냥 걸어 떼어서 그렇게 그려요. 서로소일 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로소는 뭐라고요? 공통인 원소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공약수, 그러니까 공통인 원소를 갖지 않는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래서 대표의 3번을 보면 집합 A의 원소가 뭐예요? 2, 4, 6, 8 얘와 서로소인 것. 얘랑 서로소라는 건 뭐예요? 얘랑 공통인 약수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러면 기억은? 그치 1, 3이 뭐가 겹쳐요? 4이 겹치니까 얘는 서로소가 아닌 거예요. 니은 9의 양의 약수 그러면 1, 3, 9 얘는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가 맞는 거예요. 디귿 0이랑 4 예. 4 겹치죠? 그러니까 서로소 아니고요. 리을 2보다 작은 짝수 없죠. 공집합 서로소예요 아니에요? 그치 서로소예요. 왜? 공통인 거 있어요? 없죠. 교집합하면 공집합 맞죠? 그러니까 서로소예요. 미음 10 이하의 홀수 1, 3, 5, 7, 9 서로소예요 아니에요? 그치 얘 서로소 맞아요. 비읍 3의 양의 배수 그치 여기 3, 6, 9 하면서 뭐겠죠? 9, 6 겹치죠 그쵸? 서로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쵸? 서로소 뭐라고요? 공통인 약수가 뭐밖에 없나? 공통인 원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 교집합이 보일 때 공집합일 때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서로소라고 한다. 그래서 가끔씩 서로소란 표현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3-1번은 보기 하나씩 다 아시겠어요? A, B 다 써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3-2번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A, B, C 이 세 개 중에서 서로소인 두 개가 누구냐 이거예요. A랑 B가 서로소인지 B랑 C가 서로소인지 얘네 중에서 누구랑 누가 이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가 서로소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3-3번은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이 A와 서로소인 집합.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A와 서로소다. 그 얘기 뭐예요? 죽으면 안 들어가. 그치.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 중에 누구를 원소로 갖지 않는 A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 쓸 줄 아시죠? 그쵸?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걸로. 그쵸? 3-4번 똑같습니다. 전체 집합 중에서 뭐와 A 합집합 B와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 똑같은 거죠. 그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A와 합집합 B와 서로소니까 길 원소로 갖지 않은 거. 해보세요. 야, 너무 야간추같이 너무 이렇게 편하게 푸신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푸신 거 아니에요? 자, 좀만 쉬었다 할게요. 너무 편하게 푸시는 느낌인데. 그래도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푸시네요. 이렇게 앉아서 푸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안 하시네. 좀만 쉬었다가.
자, 그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하는 집합인데 얘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리시면 이건 되게 쉽게 그려져요. 이거 그냥 그리시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한다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빈칸 채우기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연산보다는 빈칸을 채우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 집합 그리고 A랑 B 표시한 다음에 이제 빈칸을 채우겠다. 아시겠어요? 자, 우선 하나씩 해석하면 전체 집합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1, 2, 3에서 10까지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해석은 좀 하셔야 돼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 6이다. 그럼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밖에 그치? 밖에 뭐가 있다? 여기 1하고 6이 있다. 이거는 해석만 하시면 되고 A 여집합 B가 2, 5, 8은 해석하기 쉽죠? 무슨 얘기예요? 공통이 보면 가운데에 2랑 5랑 8이 있어요. 이거고요. 그쵸? 그리고 A차 집합 B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A차 집합 B 그러면 A A에서 B의 법 6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누가 있다? 7하고 10이 있다. 그러면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안 써진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누구 들어갑니까? 3, 4, 3, 4, 9 이렇게. 이때 집합 B를 구하세요. 그럼 B는? 2, 3, 4, 그렇지. 얘네들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2, 3, 4, 5, 8, 9. 끝.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딱 설명을 나머지 다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뭐 하시는 거라고요?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대신 얘네들이 의미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쵸? 해봅니다.
자, 오케이.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집합의 연산의 성질과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거가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빠르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은 좀 했는데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뭘까요? A. 그쵸? 충분히 이제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A와 B가 아니라 A와 공집합, A와 뭐 전체 집합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 전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치.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그치. 이런 게 되는 거야. 또는 뭐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전체. 공집합. 공통인 거. 아. A와 A가 아닌 거예요. 공통인 거. 당연히 없죠. 네. 전체가 되는 건 뭐예요?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네.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 그렇지.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성질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좀 고민하시면 되고, 근데 이것들이 이게 좀 더 빠르게 되는 게 첫 번째 이거고, 이건 완전히 말 그대로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 또는 공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이거를 이제 집합의 연산의 성질과 포함 관계로 가는 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A랑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교집합을 했더니 그게 A래.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어떤 상황이 돼요? B가 B 안에. 그치? B 안에 바로 그리시네요. 원래 두 개를 B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A가 들어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A가 B에 포함돼요.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의 결과를 보고 포함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냥 이 얘기를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인 유형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또는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맞는 건데 얘는 좀 더 빠르게 이 상황이면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만타라는 거예요.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을 교집합이 A다로만 할 수도 있지만 뭐도 되냐면 A, B의 합집합이 B이면 얘도 A가 B에 포함된다. A, B 합집합이 B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당분간은 이 그림이냐 이 그림이냐 둘 중에 어느 그림이냐. A 합집합이 B가 되는 거야. A 합집합 B가 B인 거야. 두 번째. 그치?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이야. 이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냐? A 차집합 B가 공집합. A 차집합 B가 공집합 되는 것도 둘 중에 누구예요? 그치.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찾는 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냐면 추가적인 걸로 하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얘도 둘 중에 어느 그림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 집합을 안 그리긴 했지만 B의 여집, 그치? 그러니까 얘 역시도 뭐 해주는 거예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표현들이 뭐한다? 많다. 근데 그 표현을 보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반대로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반대로 얘를 보고도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하면 돼요? 얘냐 얘냐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 포함되냐.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우리가 선택지를 좀 줄여드리면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냐 이거를 판단하시면 되는 내용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볼게. 원래는 좀 설명 들어줘야 되는데 진도가 좀 많이 밀려서. 자, 우리 다음 좀 옳은 거 항상 옳은 거만 보면 기억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에 포함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야.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맞지. 왜? A, B가 둘 다 B의 원소이니까, 그렇죠? 부분 집합이니까. 니은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A 교집합 B이다. 우리 차집합 어떻게 바꿔요? 이거는 연산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차집합 어떻게 바꿉니까? A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바꾸죠, 그렇죠?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집합이 교집합 여집합이 되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인데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좀 정리는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써먹는 거고. 그러니까 A 합집합 A 여집합과 B 합집합이 B면 자 이것도 일단 정리를 하면 B다. 이면이 아니에요.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그치? 그러면 전체 집합과 B의 합집합은 전체. 니은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성질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식을 좀씩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리을 합집합과 교집합의 교집합.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의 교집합은 뭘까요? A, B. 합집합에서 이 합집합과 교집합의 교집합 공통인 거예요. 교집합. 그치? A 교집합 B 교집합. 그러니까 리을도 틀리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부분부 집합이잖아요. A 교집합이 B에 당연히 속하는 거죠, 그렇죠?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얘 포함되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힘드시면 그림 맨날 마시겠어요? 이게 식으로 애매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맨날 어차피 식으로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맨날 그림 머릿속에 그리는 거거든요. 맨날 그래요? 맨날 하시면 미음부터가 이게 연산 결과와 부분 집합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줘야 돼요? B-A가 공집합이면 그랬죠. 왜냐면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B-A가 공집합이려면 누가 누구의 안에 들어있는 거다. 선택을 그치? A 안에 B가 들어있는 거다. 이걸 생각을 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B에서 AB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쵸?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인 걸 생각하면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B가 A에 포함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순서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얘는 B가 A에 포함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림이면 얘가 성립한다. 맞죠? 그쵸? 반대로 만들면 돼요. 문제를. 비읍은 A 교집합 B가 A이면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야? 어느 그림이냐 이거예요. A 교집합 B가 A가 되려면 벤 다이어그램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안에 B가 있는 겁니까? B 안에 A가 있는 겁니까?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이건 A, B의 교집합인데 공통인 거면 여기 아니에요? 두 번째.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되는 거야?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뭘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거는 뭘 의미한다? A 차집합 B. A 차집 이 그림에서 A 차집합 B를 하면 공집합. 그러니까 비읍은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게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 그림을 보고 얘랑 연계되는 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연결되는 게 뭐예요? A 교집합 B는 B라고 할 수도 있고요. A 합집합 B는 A라고 할 수도 있고요.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저 상황을.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되게 많은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쓴다 그러면 복잡하게 만들면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 색이 가장 단순하면 되고 나머지는 복잡한 색이니까 정리하면 얘네로 보통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 마지막 거를 제외하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기억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마지막에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얘네들은 그리시면 돼요. 전체 A A 안에 B 전체 항상 그려요. 이해 안 되시면 그려서 확인하시면 돼요. A 안에 B A 여집합 그러면 이 부분 B의 여집합 그러면 이 부분 얘가 얘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이런 그림이 좀 잘 그리셔져야지 아시겠어요? 이런 그림들을 계속 그리려고 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5-1번, 5-2번, 5-3번 쭉 다 푸시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뭐 딱히 뭐 설명드릴 거면 연산하는 거 그냥 봐드려야 되는 거라 이건 연산을 봐드릴 거고요. 5-4번만 좀 힌트를 드리면 5-4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A와 B가 서로소 그랬으니까 얘는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서로소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지. A 그리고 B 이렇게 그려놓고 이 그림을 보면서 보기 중에 옳은 걸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했는데 전체 집합 여집합 아까 여기 썼을 때 이해하셨었는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전체 집합이 아닌 건 없잖아요. 그렇죠? 공집합. 그러면 기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공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 니은 A 쪽 이게 뭐가 돼요? 합집합 전체 집합과 A의 합집합 뭐라고요? 왜 B를 왜 빼고 가요? 아, 이렇게. 아니요 전체 집합이 뭔데요? 아, 말 그대로 전체 다인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아까 여기 쓸 때는 이해를 하셨는데 왜 본인이 하시니까 전체 집합이죠. 그럼 전체 집합과 B의 여기 다시 쓰세요. 여기 전체 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쓰세요. 전체 집합과 B의 교집합, 교집합 B. 그럼 이건 또 뭐가 돼요? B. 그리고 맞다. 이거 디귿은 나중에 법칙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연산 법칙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좀 먼저 나와서 그렇게 맞다 얘기해줬다. A 합집합 A 하고서 뒤에 교집합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는 거랑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A입니다. 네.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밴드의 그림. 전체 집합에 AB가 AB가 있다고 할게요. 어차피 어떤 집합이니까. A와 그쵸? 집합 A와 무언가의 교집합 그래서 B라고 할게요. 교집합 그게 되겠죠. 그쵸? 얘네들이 합집합 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서도 되냐면 A 교집합 A 합집합 B에서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반대로 가면 되죠. A와 A 합집합 B 얘네들의 뭐하냐면 교집합이죠. 공통인 부분. 요거 색칠된 부분과 여기 색칠된 부분의 교집합 공통인 부분. 똑같이 뭐예요? A죠, 그렇죠? 그래서 합집합 다음에 그거의 교집합이 가로하고 교집합이 오면 그럼 무조건 N이에요. 교집합 다음에 합집합이 와도 무조건 뭐다? A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흡수법칙이라고 했거든요. 흡수법칙이라고 해도 요즘은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벤더그램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원래 그림 그려서 생각하셨어야죠. 디귿 맞습니다. 그리고 5-2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됐다? 누가 누구에 포함됐다? 그걸 바꿔야지. 아까 이해 안 된다고 여기서 설명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A, B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좀 뭐야? 포함한 게 아니라 이런 그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그림 기준. 누가 누구에 포함됐는지 지금은 누가 누구에 포함된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구냐, 둘 중에 누구냐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에 맞는 거. 그거에 맞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셔서 구분을 해내실 텐데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둘 중에 어느 그림이냐를 생각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데 집에서 좀 주무시고 오신 거예요? 네. 아까보다 좀 나으시네요. 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음. 기억 A 차집합 B가 뭐예요? A 차집합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A 원소 중에 B에 속하는 원소를 다 빼는 거잖아요. 네. A의 원소 중에 B에 속하는 원소가 있어요? 그럼 A 원소 중에 뺄 게 있어요? 그럼 뭐 있어요? 맞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게 되냐면은 A 차집합이 되면 A 차집합 B를 뭐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얘를 A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 이거 되는 거거든요. A 교집합 B 공통인 원소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뺀다 그러면 이게 편하시면 이걸로 보셔도 돼요. 물론 보통 이걸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같은 거죠. 차집합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좀 이해하기 조금 쉬운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 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요, A랑 B 합치면 전체가 돼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거? A 여집합이 어떤데요? 해치려고요. 거기에다가 A 합친다고 해서 전체가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튀기시죠. A 교집합 B가 뭔데요? A 의 교집합. 없어요. 공집합이잖아요. 네. 그럼 공집합이 여집합. 어. 아까 여기서 제가 기본이라고 해서 막 대충 물어봤을 때 되게 잘하셔가지고 영어가 하시겠는데
이로도 혼자 푸시니까 많이 보고 되시네요. 그다음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제 서진이 혼자밖에 없으니까 서진이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쓰지도 않고 암산해서 그냥 쪽쪽쪽쪽 하시더라고요. 오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2, 3이 x에 포함되면서 그 x가 2, 3, 4, 5, 6의 부분집합일 때 이때 집합 x의 개수는 세 개? 뭐지?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달라서 그런가? 뭐지? 그러니까 여덟 개? 그쵸. 이쪽을 해석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x는 2, 3, 4, 5, 6에 뭐가 되는 거다? 부분 집합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x가 얘에 속하니까 포함되니까 그쵸? 이쪽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쪽은 A, 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2, 3이 A에 포함되니까 x는 뭐를 원소로 갖는다? 2, 3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잘하지. 아까 그냥 되게 쉽게 그냥 쭉쭉 푸시길래 근데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포함한 배가 x가 어디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거 부분집합이구나. 이거 부분집합이다가 되는 거고 x가 무언가를 포함하면 x가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와 3은 무조건 원소로 가져야 되고 4랑 5랑 6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계산이 되는 문제예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뭘 붙이겠다? 집합에 연산을 붙이겠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쉽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연산이 붙었으니까 뭐야? 너희가 연산을 해서 정해라. 좀 남이 설명서 빠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고 적어요? 대놓고 주는 게 아니라 A 교집합 B가 X에 포함되고 그 X가 A 합집합 B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연산하라는 거예요. A 교집합 B 뭡니까? A와 B 교집합. 4, 5. 그치? 네. 4, 5가 X에 포함되고 그 X가 A 합집합 B 뭐예요? 1, 2, 3, 4, 5. 이렇게 이렇게 4, 5를 원소로 가지면서 얘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얘네들은 같든 말든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몇 가지? 32. 그치 이게 돼요. 이게 좀 쉬운 형태. 그리고 두 번째가 형태가 좀 두 번째가 이제 한 번 더 나눠서 좀 더 어렵게 주는 거. 이게 이제 집합의 연산과 포함 관계를 바로 쓰는 건데 뭐냐면 그냥 A 교집합 X가 X라고 줘버려요.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지. A 교집합 X가 X라고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A가 X. X가 A에.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야. A 안에 X가 있는 거냐? X 안에 A가 있는 거냐? 교집합이 X가 되는 거야.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함 관계를 빠르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내린다. A 차집합 B가 이거와 X의 합집합이 X다. 그러면 얘는 또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냐? 얘도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려야지. 어떻게? A 차집합 B 안에 X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도 하나로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X 안에 A 차집합 B가 있는 겁니까?
1번. 합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얘와 얘를 합치는 건데 2번. 20분이죠, 그렇죠?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야? A 차집합 B가 X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따로 준 거를 우리가 옆에서 한 것처럼 합쳐서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러면 A 차집합 B가 X에 포함되면서 그 X가 누구에 포함된다? 네. A에 포함된다. 그럼 이제 이거 원소를 우리가 써줘야겠죠. A 차집합 B는 1, 2, 3. 얘가 X에 속하면서 얘가 뭐에 속한다? 얘 부분집합이다. 몇 개? 4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조건을 봤을 때 X가 A 이거냐? 그냥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에 속하는지 바로 체크하고 그거에 맞춰서 식을 보시면 돼요. 그냥 경험이 쌓이시면 좀 더 나아지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6-1번, 6-2번은 거의 똑같은데 6-3번에서 하나만 써드리면 X, A 빼기 X가 공집합이면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 A 빼기 X가 공집합이면 A가 X에. 그치. A가 X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6-3번이죠 이거. 6-4번에서 이거는 좀 새로운 유형이거든요. AX 합집합이랑 B 합집합 X가 서로 뭐한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X가 가져야 되는 원소 얘네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같아지려면 X가 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집합에서 같다라는 건 뭐예요?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에 포함되고 그리고 B 합집합 X가 A 합집합 X에 포함될 때 서로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이때 같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포함 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X가 뭐를 가져야 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고민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으쌰. 끝이에요. 그렇게 따지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얘 자체를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연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합쳐서 나타내면 여기서 그걸 먼저 했어요. 제가 이 두 가지에서 얻어낸 거를 합쳐서 이렇게 쓰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원소 나열해서 확인했죠, 그쵸? 안타깝네요. A 교집합 B가 뭐입니까? 아, 잠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왜 A 교집합 B가 됐어요? A 교집합 B 여집합인데 여집합 어디 갔어요? 여집합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A 교집합이 되거든요.
B에서 X를 뺐는데 B라는 거야. 뺐는데 B라는 건 뭐예요? 뺀 게 없다라는 거고 뺀 게 없다는 거. 그치. 그럼 X는 B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B에서 X를 뺐는데 여전히 B라는 건 뭐예요? B에서 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걔는 어떻게 그려져요? B랑 X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네요. 얘에서 얘 속한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히 그 표현은 아니고 그 표현이 맞긴 하죠.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오늘 한글로 써있죠? 누구의 부분집합이라? 있어요? 한글로 대놓고 써있어요. 대놓고 써있잖아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누구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네.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서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가지고 있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같아진다. 뭐 해야 된다고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A의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A의 원소 뭐 있어요? 1, 2, 3. 그러면 1, 2, 3이 여기에 속해야 돼요. 그쵸? 얘가 가지고 있는 1, 2, 3이 전부 다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B는 뭐만 갖고 있어? 그러면은 X가 뭘 가져야 됩니까? 그치? 그러니까 X가 1, 2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1, 2 갖고 있는데 여기 속할이 포함되려면 A의 원소를 X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것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X는 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60. 그치? 그러니까 X는 1, 2랑 62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립하려면. 그쵸? 얘네들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나머지는 같든 말든. 이거 그렇죠? 쟤네 둘만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요? 대놓고 써있죠? 됐고 숙제.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여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결석하수도 안 하셔서 이 부분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숙제가 좀 많죠. 최대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배운 부분, 오늘 배운 부분이 여기 이쪽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긴 하는데 앞에도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안에서 보시면 좀 잡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좋아. 야, 몇 푼물이 나지?